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남긴 아주 흥미로운 통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라. 언뜻 들으면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인간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가장 날카로운 지혜입니다. 밥상은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체하고 교양인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음식 앞에서는 무심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손에 쥔 숟가락, 젓가락을 드는 속도, 반찬을 바라보는 눈빛, 입을 다물고 씹는지 소리를 내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섬뜩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밥 먹는 모습에서 내 진짜 성격이 보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예의와 체면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숨겨온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은 밥상에 앉자마자 젓가락부터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조급한 성향, 기다림을 모르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먼저 주위를 살피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절제와 겸손, 배려심이 엿보입니다. 정약용은 밥 먹는 태도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보았습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행동이 결국 인간관계, 일처리, 사회적 품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타인을 관찰할 때 혹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화려한 말이나 겉모습보다 밥 먹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숨길 수 없는 자화상일 테니까요.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첫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밥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는 마음속 가장 솔직한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놓는 순간 어떤 사람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접시를 훑으며 가장 먼저 먹을 것을 재빨리 고릅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서 삶에서 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먼저 차지하려는 습관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앞의 음식보다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며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함께한 이들이 젓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작은 태도에서 그 사람이 가진 절제력과 감사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밥상은 거울이다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 밥상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춥니다. 욕심스러운 눈빛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회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발언권을 잡으려 하거나 이익이 되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반대로 차분한 태도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작은 밥상 앞에서도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은 밥 먹는 순간의 첫 눈빛은 곧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마주하는 그 찰나는
계산이나 연기가 개입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그게 바로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와 식사 자리에 앉게 된다면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음식을 대하는 첫 표정, 첫 눈빛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앉는 자세와 자리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상 앞에 어떻게 앉느냐만 보아도 그가 어떤 품성과 태도를 지녔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모임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 앞에 곧은 자세로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젓가락을 들기 전까지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정중함이었죠. 반대로 다른 이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벌리고 한쪽 팔꿈치를 상 위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불편해했습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자리 선택에서도 성격은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늘 상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 하고 또 어떤 이는 어른이나 손님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행동 하나가 이기심과 겸손을 가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앉음은 마음의 반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마음가짐도 산만할 가능성이 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미 몸에 예의가 배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습관은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탐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양보하는 습관은 협력과 존중의 문화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식사 자리에 함께할 때 상대방이 어디에 앉는지를 늘 지켜봅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는 이미 행동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상머리의 자세와 자리 선택 작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의 교양과 배려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예의는 어른이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가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명절마다 큰 댁에 모이면 늘 이런 풍경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실 때까지 우리는 젓가락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담긴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질서와 존중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 위에 음식이 놓이자마자 참지 못하고 먼저 젓가락을 듭니다. 그 순간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급함은 인생의 다른 장면에서도 반복됩니다. 줄을 서야 할 상황에서 새치기 하거나 회의 자리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발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심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존중을 키우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먹으려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멈칫하고 누군가는
아예 그런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웃음을 머금고 상대가 젓가락을 들기를 기다립니다. 세 가지 태도는 각각 그 사람의 성격을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의 기다림을 인생을 기다리는 연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은 기다림도 못하는 자는 큰 일에서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작은 순간을 참아낼 줄 아는 자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조급히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삶에서도 조급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밥상머리의 인내, 그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수저를 잡는 방식과 그 움직임만 보아도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나 후배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자주 눈여겨봅니다. 어떤 이는 수저를 단정하게 잡고 음식을 천천히 집어 조심스레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꼼꼼하고 신중합니다. 작은 일에도 허투루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수저를 거칠게 쥐고 크게 휘두르듯 음식을 집어듭니다. 속도도 빠르고 동작도 성급하지요. 그런 태도 속에는 성격 급함과 여유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조급해하고 기다림보다는 당장의 결과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이는 수저를 손끝으로만 살짝 잡습니다. 언뜻 보면 세련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불안정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성향이 동작 속에 녹아있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수저를 다루는 모습은 마음을 다루는 태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수저를 섬세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도 다스려져 있고 거칠게 다루는 사람은 감정도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몸가짐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다른 순간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사소한 수저 하나에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혹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수저를 어떻게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수저가 가리키는 건 단순히 밥 한 숟가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밥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음식을 씹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씹는 소리와 속도에 그 사람의 교양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늘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꼭 다물고 천천히 씹으며 주변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차분함과 깊은 배려심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크게 소리를 내며 씹거나 입을 벌린 채 대화까지 이어갑니다. 그 순간 다른 이들은 자연스레 불편해지고 분위기는 흐트러집니다. 사람의 교양이란 사실,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갈리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점은 씹는 속도입니다. 음식을 빨리 씹어 삼키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도 급하고 결과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는 사람은 대체로 신중하고 일 처리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장 후배들 중에서도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일을 맡을 때도 빨리 끝내려는 성향이 강한 걸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결과보다는 완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씹는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거울이다. 급하게 삼키는 습관은 삶도 급하게 몰아가고 천천히 음미하는 습관은 인생도 깊이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예절을 넘어 건강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늘 소화불량이나 건강 문제를 겪곤 하죠. 그러니 밥 먹는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허겁지겁 씹어 삼키고 있는가? 아니면 음식을 음미하며 여유롭게 씹고 있는가? 그 대답 속에 나의 인생 태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상에서 음식을 담아내는 방식 또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는 손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모임 자리에서 이런 차이를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국이나 반찬을 담을 때 늘 적당히 덜어내고 남들이 먹을 몫을 배려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부족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곤 하지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는 겸손과 나눔의 미덕이 자연스레 묻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큰 수저로 한꺼번에 많이 퍼담고 자신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운 뒤에야 만족합니다. 이런 태도는 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작은 불편을 주고 사회에서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행동이 단순히 먹는 습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늘 자신에게 가장 많은 몫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회의에서 발언 시간을 독점하거나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태도. 그 뿌리는 사실 밥상머리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그릇 앞에서도 나눌 줄 아는 자는 큰 그릇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즉, 사소한 반찬 하나를 덜어낼 때도 배려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무대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삶에서 그대로 확인해 왔습니다. 늘 적당히 덜어내고 다른 사람의 몫을 먼저 챙기는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자기만 챙기는 이는 결국 신뢰를 잃고 주변에서 서서히 외면당했습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서 국을 뜨는 손길, 반찬을 덜어내는 모습,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 인생을 대하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말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의 대화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짧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런 대화 속에는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식사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람 사이의 정을 두텁게 하는 힘이 있지요. 반대로 어떤 이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큰 소리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주변 사람의 식사 리듬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불평이나 자랑으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밥상머리의 불편함을 넘어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식사 자리를 무겁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남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세상 어디서도 존중받기 어렵다. 밥상에서의 언어 습관은 곧 사회 속 언어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평판과 신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불편한 말은 삼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을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을 일삼던 사람은 결국 사람들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은 밥보다 가볍지만 때로는 밥보다 무겁게 사람의 마음을 채우거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밥상머리에서의 대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보다 귀를 더 크게 열어둔다. 경청 속에 존중이 있고 존중 속에 관계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드실 때 자신의 말과 침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밥상에서 나눈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약용이 밥상머리를 통해 남긴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작은 습관 속에 큰 인생이 숨어 있다. 그는 밥을 뜨는 자세, 수저를 쥐는 법, 씹는 태도, 담아내는 손길, 대화하는 방식, 마무리의 습관까지 모두가 단순한 행동 같지만 그 속에 삶의 철학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밥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태도, 직장에서의 습관, 친구와의 관계, 사회에서의 신뢰, 모두 밥상머리의 작은 습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와 후배들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밥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그대로 예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받았고, 늘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워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끝까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이는 인생에서도 매듭을 단정히 짓고 떠날 줄 알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밥상머리의 예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다. 밥상에서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사회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밥상에서 타인을 존중한 사람은 세상 어디서나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 혹은 내일 아침 수저를 드실 때 잠시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가? 내 수저의 움직임, 내 씹는 태도, 내 말과 침묵, 내 마무리 습관, 그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한 끼니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 마음을 다스리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밥상머리 철학을 곱씹다 보면 단순한 예절 교육을 넘어선 인생의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밥 먹는 자세 하나에도 사람됨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천천히 씹고, 절제하며 먹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식사 태도를 지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늘 급하게 먹고 욕심껏 담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건강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잦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는 인간 수양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밥상머리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더 큰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그 대답은 밥상머리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의 태도가 곧 나의 태도,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밥상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는 가장 작은 학교이자 매일 반복되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운 교훈은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 어디서도 배려하지 못한다. 저는 실제로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 차이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늘 상대방의 그릇에 먼저 반찬을 덜어주는 이는 일상에서도 먼저 안부를 묻고 어려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그릇만 가득 채우던 이는 삶에서도 자기만 아는 선택을 했고 결국 외로움 속에 머물렀습니다. 밥상머리는 인간관계의 축소판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나눔과 존중 혹은 욕심과 무관심은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밥상머리를 작은 세상이라 불렀습니다. 그 작은 세상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큰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도 종종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식사 습관은 곧 삶의 습관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먼저 남을 챙기고 천천히 음미하며 끝까지 정리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지키며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밥상머리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살던 조선시대와 오늘날은 겉보기엔 전혀 다르지만 사람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뜨는 태도, 수저를 쥐는 법, 씹는 습관, 담는 손길, 대화의 방식, 마무리하는 자세, 이 모든 작은 행동 속에 우리의 성품과
인생관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 인간 수양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 진리를 확인해 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배려를 보이는 이는 환자와 가족을 대할 때도 따뜻했고, 밥상머리에서 욕심을 드러내던 이는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늘 자신만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성패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밥상을 단순한 끼니 자리가 아닌 마음 수련의 공간으로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수저를 드는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국을 뜨는 순간, 타인을 배려하며 식사를 마무리하는 순간 책임감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관계는 깊어지며 건강과 행복은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수양하지 못하는 자는 인생 어디에서도 수양하지 못한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내 앞에 놓인 밥상에서부터 자신을 단정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밥상머리의 작은 습관 하나로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